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그랜드 팰리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발걸음들이 오갔다. 오늘은 국제적인 기업 협약식이 열리는 중요한 날이었다. 최고급 스위트룸부터 연회장까지 모든 곳이 완벽해야 했다. 노년의 김은옥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걸었다. 30년간 이 호텔에서 객실 정리와 청소 일을 해온 그녀에게 오늘도 그저 또 하루일 뿐이었다. 묵묵히 걸레와 빗자루를 들고 다니던 손길은 익숙하고 정확했다. 하지만 오늘만은 평소와 달리 긴장된 기운이 공기 중에 맴돌았다. 현장 총괄자인 최도연 과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곡도 끝까지 울려 퍼졌다. 오늘 실수하면 끝장이야. 국제투자사 대표들이 오는데 티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 그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고 직원들은 움츠러든 채 고개만 끄덕였다. 은옥 씨가 12층 프리미엄 스위트룸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 순간 최 과장이 성큼 다가왔다. 김은옥 씨, 손님들 도착하기 전에 빨리빨리 치워요. 오늘만큼은 절대 실수하지 말고. 그의 말투에는 무시와 압박이 뒤섞여 있었다. 마치 그녀를 단순한 도구쯤으로 여기는 듯했다. 은옥은 그저 네, 알겠습니다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십 년간 이런 대우에 익숙해진 탓일까. 그녀의 표정에는 큰 동요가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서운함이 스며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은옥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주름진 얼굴을 부드럽게 비췄다. 문득 젊은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미국 유학 시절, 통역사로 일했던 그 시간들.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현실로 돌아왔다. 오후 2시. 그랜드 팰리스 호텔 로비는 국제 기업 협약식 준비로 한창 분주했다. 화려한 꽃장식이 곳곳에 배치되고 각국 국기들이 정렬되어 있었다. 직원들은 마지막 점검에 여념이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무슨 일이야? 최도현 과장의 다급한 외침이 준비실을 가득 메웠다. 핸드폰을 든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절망적이었다. 오늘 행사의 핵심 인물인 통역 담당자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갔다는 것이다. 이런 젠장을 최 과장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려쳤다. 3시간 후면 미국 최대 투자사인 글로벌 인베스트먼트의 마이클 리처드슨 대표가 직접 연설할 예정이었다. 통역 없이는 한국 기업들과의 핵심 협약 내용을 전달할 수 없는 상황. 수십억 원 규모의 투자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지금 당장 다른 통역사를 구해와. 최 과장의 고함 소리에 부하 직원들이 급히 전화기를 들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오늘은 다른 큰 행사들이 많아서 모든 전문 통역사들이 이미 스케줄이 차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협약식을 취소할 수는 없잖아. 최 과장은 부하 직원을 다그치며 소리쳤다. 어떻게든 사람을 구해와. 안 되면 내가 하든지. 직원들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준비실은 순식간에 무거운 정적에 휩싸였다. 복도에서 청소를 하던 은옥은 이 모든 소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 미국 유학 중 통역사로 활동했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대학 구설 어학원에서 시작해 작은 비즈니스 미팅들을 거쳐 국제 컨퍼런스까지. 비록 오래전 일이지만 그때의 경험과 실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용기를 내어 은옥이 조심스럽게 준비실 문가로 다가갔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대신 해보면 어떨까요? 순간 실내가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최 과장은 비웃음을 터뜨렸다. 뭐라고요? 청소하는 분이 무슨 통역을 해요? 지금 이 급한 상황에서 장난하는 거예요? 준비실 안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직원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전화를 돌리고 있었지만 통역사를 구할 희망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시계 바늘은 무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은옥은 흔들리지 않았다. 수십 년간 무시당하며 살아온 그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확신이 섰다. 차분한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과장님, 저는 1980년대 중반 미국 시카고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후 3년간 시카고 상공회의소에서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돕는 통역사로 일했어요. 은옥의 목소리에는 젊은 시절의 당당함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준비실 안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다. 정말요? 할머니가 그런 경험이 있으셨다고요? 한 직원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다른 직원들도 서로 의아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30년간 청소부로만 알고 지냈던 김은옥 씨에게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믿기 어렵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유일한 선택지 아닐까요? 은옥이 담담히 덧붙였다. 물론 오랜만이라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인 비즈니스 통역은 할 수 있습니다. 최도연 과장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표정이었다. 하지만 시간은 촉박했고 다른 대안은 없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할 수 있겠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고요. 수십억 원짜리 계약이 걸린 문제예요. 해보겠습니다. 은옥의 대답은 짧지만 확신에 차 있었다. 최 과장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망설이다가 결국 포기한 듯 말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잘못되면 책임은 못 집니다. 알아서 하세요. 급히 호텔 내 부티크에서 단정한 검정 정장을 구해 입은 은옥은 연회장으로 향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돈하고 립스틱을 바르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30년 만에 다시 서는 무대였다. 오후 5시, 웅장한 연회장. 수백 명의 기업인들과 언론인들이 자리를 채웠다. 은옥은 단상 옆에 마련된 통역석에 섰다. 수십 년 만에 다시 잡는 마이크.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자 의심과 조롱이 섞인 속삭임들이 들려왔다. 저분이 통역사라고? 청소하시던 분 아냐? 하지만 은옥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마이클 리처드슨 대표가 연단에 오르자 그의 첫 마디가 시작됐다. 순간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연회장에는 은옥의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마이클 리처드슨 대표의 연설이 시작된 지 20분이 흘렀다. 은옥의 통역은 완벽했다. 복잡한 경제 용어부터 미묘한 비즈니스 표현까지 그녀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전달했다. 처음에 의심스러워했던 청중들의 표정도 점점 진지해졌다. 한국은 우리에게 있어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닙니다. 진정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 미래, 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고 싶습니다. 마이클의 말을 은옥이 유창하게 통역하자 청중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런데 연설이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였다. 마이클이 갑자기 준비된 원고에서 눈을 떼더니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무언가 깊은 감정이 올라오는 것 같았다. 잠시만요. 마이클이 조용히 말했다. 연회장이 고요해졌다. 그는 마이크에 더 가까이 다가가며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사실 저에게는 한국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를 지켜준 또 다른 어머니 같은 분이 있었거든요. 마이클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다. 1987년 제가 10살이었을 때입니다. 어머니의 사업차 시카고에 잠시 머물렀는데 그때 저를 돌봐주신 한국분이 계셨어요. 은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1987년 시카고. 그 해는 자신이 통역사로 일하며 한국 기업 임원의 자녀를 돌봤던 시기였다. 그분은 제 생명을 구해주셨죠. 마이클이 계속했다. 심한 천식 발작을 일으켜 쓰러졌을 때
병원까지 업고 뛰어가신 분이었어요. 데이비드라는 영어 이름으로 불러주시며 마치 친손자처럼 아껴주셨습니다. 그 순간 은옥은 마이클의 목에 걸린 작은 은재 메달을 발견했다. 세월이 흘러 빛이 바랬지만 그 십자가 모양의 메달은 분명 자신이 30년 전 어린 데이비드에게 선물했던 행운의 메달이었다. 아픈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으로 건넸던 그 메달. 그분이 주신 이 메달을 지금까지 목에 걸고 다닙니다. 마이클이 메달을 살짝 만지며 말했다.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에요. 그분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거든요. 은옥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기억 속에서 선명히 떠오르는 소년의 모습. 천식으로 고생하며 자주 울던 아이. 하지만 똑똑하고 착했던 데이비드. 바로 그 아이가 눈앞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서 있었다. 연회장의 분위기가 숙연해졌다. 마이클의 진심 어린 고백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은옥은 통역을 계속해야 했기에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히 말을 이어갔다. 마이클의 고백이 끝나자 연회장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다. 그는 연단에서 내려와 천천히 통역석을 향해 걸어왔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다. 은옥의 심장은 마치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다. 마이크 앞에 선 마이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저는 그때 당신이 지켜주신 아이, 데이비드입니다. 김은옥 할머니, 정말 당신이 맞나요? 순간 은옥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내려놓고 눈물을 훔쳤다. 데이비드, 정말 너구나. 많이 컸구나.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다가갔다. 30년 만의 재회였다. 마이클이 은옥을 꼭 껴안는 순간 연회장 곳곳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많은 사람들이 이 뜻밖의 재회에 깊이 감동받았다. 할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항상 할머니를 찾고 있었어요. 마이클이 울먹이며 말했다. 할머니가 주신 이 메달 덕분에 힘든 시간들을 견딜 수 있었어요. 사업을 하면서도 항상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은옥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때 그 아픈 아이가 이렇게 멋진 사업가가 되다니. 그녀는 마이클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객석에서는 자발적으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다. 박수 소리는 점점 커져 연회장 전체를 가득 메웠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으로 지켜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감동받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은옥을 무시하던 최도영 과장도 어느새 연단 아래로 다가왔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말했다. 김은옥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 선생님 덕분에 우리 호텔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어요. 마이클이 모든 참석자들을 향해 마이크를 들었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30년 전 어린 저를 구해주신 천사 같은 분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연회장이 다시 한번 우렁찬 박수로 가득 찼다. 그 순간 은옥은 깊이 깨달았다. 자신이 버린 꿈이라 생각했던 통역사의 길이 여전히 살아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소중한 다리 역할이었다는 것을. 눈물과 함께 떠오르는 미소 속에서 그녀는 느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